오늘 모신 분은 인터뷰가 사람의 크기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작가입니다. 크게 그리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책에 담으셨어요. 인터뷰집 크게 그린 사람을 쓴 은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은유. 산문, 칼럼, 인터뷰 등을 쓰고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 등과 글쓰기 워크숍을 열며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 내는 일을 돕고 있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다가오는 말들, 출판하는 마음,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폭력과 존엄 사이, 쓰기의 말들, 글쓰기의 최전선, 올드걸의 시집 등을 썼다. 글 쓰는 작가보다는 글 쓰는 활동가라고 생각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은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은유라고 불러주세요. 네, 은유 이렇게. 그 바람직하지만 네. 가능할까요? 네, 그건 뭔가 낭만적인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정은. 네, 네. 글 쓰는 활동가. 네. 그냥 그거는 제 마음속에 다짐? 의미부여? 내 글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소통해야 하는가 생각했을 때 독자분들이나 주변에서 활동가라고 저를 알고 계시는 분도 네. 계셔요. 네.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 네. 부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기회를 봐서 은유라고 부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은유 네. 한번 시도해보고 좋지만 제 안에 유교거리 은유 작가님이라고 자주 부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쓴 크게 그린 사람은 특정한 의제로 묶이지 않는 인터뷰 집으로는 처음 펴낸 형식의 책입니다. 그간의 작업들하고는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는 인터뷰를 되게 좋아했고 인터뷰집을 내고 싶었어요. 블로그를 제가 할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네. 이제 블로그에 올리겠다. 21세기 민중 자서전. 네. 친구들이 막 비난을 한 거죠. 너무 올드하다. 제가 이제 사람들 인터뷰 다니면서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그 작업이 이제 나왔구나. 막 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들어서 제 마음속의 제목은 민중 자서전이기도 한 책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혹시 제목으로 시도를 해보셨을까요? 아니요. 민중 자서전. 시도 안 하셨나요? 출판사에서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아, 네. 책 제목인 크게 그린 사람은 조지아 오키프의 산문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은 제목입니다. 말머리에 내용이 인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꽃을 보지 않는다. 진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너무 작아서다. 그리고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꽃을 볼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다짐한다. 내 눈에 보이는 걸 그리련다. 그 꽃이 나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련다. 엄청나게 크게 그려 그 꽃 한 송이를 보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리면 모두가 놀랄 것이다. 이 글을 이제 그 리베카 솔리 책에서 봤는데 그렇습니다. 봤을 때 바로 이거야. 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터뷰도 이건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고 네. 서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네. 이 산문의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 책의 제목으로는 더 없다. 제목 제가 지었어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민중 자서전. 민중 자서전. 업그레이드 버전. 네. 그 글을 인용하시면서 인터뷰는 사람의 크기를 바꾸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네. 너무 가까워 보지 못하고 안 보이던 사람을 보이게 하고 잘 보이던 사람을 낯설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크게 그리고 싶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책에 이제 18분을 어떤 공통점으로 설명해야 될지 좀 저한테 항상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지지 않고 크게 살아가는 18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부제가. 근데 이제 지지 않고보다 좀 어떻게 보면 길들여지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한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좁은 편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정상성의 삶의 규범도 좀 너무 경직되어 있고 고통당하면 되게 불행한 것 같고 어떤 삶의 사건이 있으면 또 삶이 나락으로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서 저한테 굉장히 힘을 주신 분들이에요. 네. 모두 다 획일적으로 살 필요는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는 세상에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많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길을 되게 묵묵히 가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잘 반하고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이 늘 궁금하신 것 같아요. 힘과 기운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정직하게 좀 들여다보면 무의미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과 또 앞으로 써야 하는 것과 되게 좀 짓눌리는 순간들도 있고 뭔가 모든 게 다시 제로가 되면서 막 이렇게 힘이 좀 빠져나가는다고 해야 되나? 허무해지는 그런 저를 살려내는 건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맞아, 저런 의미가 있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저런 거 아닐까? 거기서 좀 힘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슬프기만 한 삶은 없다. 고통이 가진 결을 미워하지 않되 잘 살리는 게 나의 숙제. 당위로만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정말 잘 푸신다. 방법을 묻고 싶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대답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퍼도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슬퍼도 빨래를 하고 물론 너무 절대적인 슬픔의 순간에는 이제 일상이 중지가 되는데 서서히 벗어나면서 슬픔과 동거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적인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지만 또 새로 태어나셔가지고 난 동지라는 말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실 때는 새로 태어난 활동가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새내기. 내가 몰랐던 세상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그 삶을 보는 눈이 확 넓어지신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을 크게 보게 된다는 것도 아무에게 오는 기회는 아니잖아요. 그 고통의 지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열리는 세계가 또 있는데 그걸 보신 분이기 때문에 가는 또 엄청난 힘이 있고 그냥 저절로 인생 공부가 돼서 홍은전 작가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힘이 들기도 하지만 힘이 되기도 한다. 그거를 잘 표현하고 싶어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모든 대화를 전부 원고에 기록하고 싶다는 욕심이나 조바심을 느낀 인터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할 말이 많은 인터뷰 같은 경우들이 그럴 텐데 뭐 원도 작가님도 그랬어요. 원도 작가님이랑 연결된 삶이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늘 삶의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은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후련하게 담고 싶은 거예요. 온전히. 또 경찰이라는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여성으로서 언니들 연대하면서 일해 나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슬프고 멋있고 막 다 담고 싶다. 근데 못 담죠. 인터뷰뿐만 아니라 글 쓸 때 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다음에 또 쓰지. 다음을 계약하시는군요. 하나의 글에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다. 다음에 또 더 잘하자. 이렇게 다독다독하고 넘어가요. 은유 작가님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사회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오셨는데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질문하기를 망설인 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전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민수 이사장님이 최전선, 김진숙 지도위원이 최전선이고 저는 그 최전선의 이야기를 듣는 최전선. 그래서 제가 좀 겁이 많거든요. 집회나 이런 데 가도 뒤에서 이렇게 있고 앞에도 못 나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글 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맨 앞에 있었으면 글 못 쓰지 않았을까? 너무 내 문제라. 슬픔에 그냥 이렇게 잠시 익사? 뭔가 못 쓸 것 같아요. 그런 되게 이상한 기분을 또 최근에 한번 느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책을 이제 쓰고 학교에 강연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다 인문계 고등학교였고 심지어 뭐 특목고 어떻게 보면 그 삶과는 조금 거리가 당장에는 밀접하지 않은 아이들,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그러다가 제가 이 책 나온 지 3년이 됐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평택 마이스터고를 가게 됐어요. 당사자 아이들을 제가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책 내고 강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그 아이들 앞에 가니까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안전한 일자리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미안한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이게 협박도 아니고 그래서 좀 부끄러웠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강연을 다닌 게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가 하면서 뒤숭숭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내가 가야 되는 데가 어딘가 요즘 그게 제 화두예요. 네. 내가 어디서 글 쓰고 어디서 말해야 하는가. 네. 그게 어떤 제스처에 그치는 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관 속으로를 쓴 원도 경찰관의 인터뷰에서 인간사회 비참을 매일 목도하는 그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질문을 네. 하셨더라고요. 은유 작가님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인류애 네.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저는 인류애를 어떻게 회복하냐면요. 네. 이 원도 작가님 같은 분 보면서 회복해요. 네. 저에게 네. 인류의 회복을 도와주신 18명의 사무라이 같은 네. 느낌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네. 분들이 저한테 그래 삶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가치가 있지 이런 생각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원도 작가님은 경찰관으로서 너무 그 삶의 현장을 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기록한 글을 보는 거고 힘들 마음이 들고 되게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럴 때 이거를 정말 최전선에서 경험하신 기록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또 알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럼 나도 열심히 써서 더 많이 알려져야 고쳐지고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슬픔에 잠길 틈이 없다. 빨리 쓰자. 막 이렇게 저를 달래고 설득하고 집에 있으면 계속 가라앉으니까 이제 카페에서 작업하시는군요. 카페에서 쓸 때도 있고 집에서 쓸 때도 있는데 기분을 조금 좋게 만들어서 작업을 할 때는 카페를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비싼 디저트 시켜놓고 본전을 빼고 가자. 근데 제가 좋은 에너지와 감정으로 쓰지 않으면 글에 그게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듣고 작가로서 책임감.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또 어떤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김밥 노동자가 있듯이 저도 또 글을 작업을 해서 누군가에게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엄살 피우지 말고 하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좀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에필로그의 제목이 인터뷰라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인터뷰를 짧은 연애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을 읽고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자 네. 사랑을 배워가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글쓰기에도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글을 제가 쓰지 않았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세상이나 사람을 더 싫어하고 맞아요. 또 막 냉소하고 막 경멸하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글쓰기 덕분에 제가 그냥 막 내키는 대로 막 편협해지려는 제 마음이나 생각들을 제가 좀 제동을 걸 수가 있어요. 네.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글쓰기 수업도 하고 요즘은 막 출판의 이제 영역이 되게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책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책 내고 싶어서 이제 글쓰기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글을 쓰는 게 우리가 왜 쓰는지 저는 글 쓰면서 조금 사려 깊어지는 면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말로는 네.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래. 막 이렇게 쉽게 비난하고 쉽게 단정 짓는데 글을 자꾸 쓰다 보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섣부른 판단을 유보시키는 그 장치가 글쓰기라고 난 생각을 하고 그거 자체가 되게 글쓰기가 주는 선물이다. 네. 책을 내지 않아도 네. 글쓰기가 주는 본질적인 어떤 게 있다면 난 그거라고 생각을 한다. 글을 쓰면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데 또 전부 달라지는 게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 타인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결국은 나에 대한 이해도 좀 깊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보는 잣대로 남도 보고 남을 보는 잣대로 자기도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선물인 것 같아요. 글쓰기 또 인터뷰도 거울처럼 제가 또 들여다 보이고 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영향받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인간이 되게 딱딱하고 잘 안 바뀌는데 사랑할 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한테 글쓰기가 사랑과 되게 비슷하다. 공감합니다. 네. 저는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과정 그 자체인 것 같기도 해요. 사랑 안 하면 못 써요. 은유 작가님이 인터뷰어의 관심사와 세계관이 반영이 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은유 작가님의 관심사를 은유 작가님의 세계관으로 만나는 일이 항상 정말 고맙고 또 반가운 경험이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뵈서 정말 사심이 충족됐다. 지금도 사실 참 믿기지가 않는데 그런 고백을 좀 얹어보면서 오늘 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글 쓰는 고민 상담소처럼 오늘 되었는데요. 책 얘기 되게 풍부하게 깊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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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